첫 번째는 우리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이 자랑스러운 나라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현재는 그러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약하다고 보십니까? 뭐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롯데리아가 미국에 1호점을 개설을 했는데 1호점 개점식 날 거기에 이렇게 웨이팅 줄이 쭉 늘어섰는데 거기 현역 군인들이 서 있는데 그 롯데리아에서 현역 군인들한테 당신들은 웨이팅 할 필요 없다. 현역 군인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언론에 하신 거 보셨죠? 네네. 그게 미국에서는 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우대를 해주고 존경받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라는 용어를 예비역들을 베테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주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베테랑 데이라고 해서 예비역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고 우대하는 그런 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현재 남성들 중에서 전역자들이 병으로 전역했더라도 미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전역증을 발급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예비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혜택 받는 일부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베테랑 데이라고 해서 베테랑들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작년 연말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정치군은 완전히 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군 내부에서도 군인 정신을 회복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려고 노력을 해서 교육훈련을 열심히 잘 시켜야 되겠다. 그 병사들은 교육훈련, 힘든 훈련을 끝냄으로 해서 자기 자긍심을 느끼고 이런 경우 사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군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부조리 같은 것을 척결하고 부대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해야 되면서 엄정한 군기 정립이 사기의 척도를 이루도록 군 내부에 있는 군 지휘관들도 이와 같이 군 내부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군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병역 제한 감소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군 복무기간 연장이 가장 쉬운 방법이시죠. 현재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군 부대 내에서 연중 상시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전투력 수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표 떨어질 거를 우려해서 누구도 시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복무기간 연장하는 문제가 어렵다면 복무기간 연장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뭐냐? 간부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간부 숫자를. 지금 20만인데 간부가 50만에서 간부 숫자가 20만인데 간부 숫자를 30만으로 늘리고 병 숫자를 20만으로 줄이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한 10세 이하의 남성 아이들이 12만, 13만 이렇게 되더라도 50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 복무 연장 불가할 때 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인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병사들이 담당하는 임무 중에서 장기간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간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차, 자주포, 장갑차 조종수 이거 일부 부대에서는 지금 간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자동차라든가 레이더 조작이라든가 드론 운영지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간부직위로 과감하게 많이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보병, 포병이나 이런 그 병과에서도 현재 이제 일부 부대는 분대장도 이제 부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제가. 그런데 예를 들면 1개 분대에 하사 분대장이 1명인 인원대를 뭐 2명 내지 3명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 정원 50만 중에서 간부를 30만, 병을 20만으로 하게 되면 그 많은 숫자를 정원을 지금 현재 50만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간부들을 많이 늘리게 되면 좀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인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부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 임관 교육 제도를 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진급 제도나 복지 제도, 특히 뭐 주거라든가 봉급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전역한 후에의 그런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하는 이런 제도들을 병행 검토를 해야만이 간부를 늘렸을 때 우수한 자원들을 계속 획득을 해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여군 직위도 많이 이렇게 확대 개선하고 있는데 여군 직위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역 간부 직위를 군무원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활용을 확대를 하고 바꿔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부대라든가 단순 행정직위, 그 다음에 전투근무 지원 분야 이런 데는 현역 군인이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간부 직위를 늘렸을 때 그 간부들이 다 고위급으로 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고 하는 비선되는 그런 인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군무원 직위를 전하게 하게 되면 간부들 전역 후에 직업도 보장을 하게 되고 군 정원 문제도 해결되고 전투력 유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무원 직위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또 단서 조항을 하나 더 하면 간부 정년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부 정년 확대를 이렇게 늘리게 되고 간부 정원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진출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몇 년 전에 뭐 소령 정년을 뭐 늘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소령을 늘리게 되면 중령 진출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나중에는 이제 중령 진출률이 떨어진다고 소령들의 그런 복무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부 정원 확대라든가 군무원 늘리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그와 같은 문제도 세심하게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간부 정원을 늘리고 군무원을 늘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의 모습은 있는 간부들도 나가고 있는 군무원도 나가서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간부 정원을 늘리거나 군무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의 간부나 군무원의 그 근무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실현이 불가능하고 군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있는 사람도 나가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군 복무에 대한 진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군 복무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지 문제, 그 다음에 교육훈련 문제, 진급 절차 개선, 이와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비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비 전력 체계를 보완하고 예비 전력을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동원전력사령부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무효곡절을 겪고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을 할 때 그 창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탑픽 주제는 뭐였냐면 지금 동원전력 운용, 동원 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년여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동원 운용, 동원령 제도, 동원 전력 운용에 대한 문제, 동원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가 지금 개선이 되었느냐? 그때랑 지금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원전력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비 전력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동원 전력 운용을 위해서 예산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우리 밀리핀께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던데, 동원 전력들에 대한 뭐 무기 장비 물자, 뭐 시설물,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돼 있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예비 전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라든가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더불어서 비상근 복무제도를 더욱더 현재보다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거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에는 현재 예비군이라는 개념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근 복무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비역은 리저브 이 인원들은 매년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현역 군인과 동일한 계급을 가지고 군에 와서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방위군, 우리로 따지면 예비군의 그 개념과 비슷한 것은 미국의 주방위군과 거의 비슷한 건데, 미 주방위군이 우리 예비군보다 조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주 예를 더 하나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원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현역들은 현재 위치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지원하는 임무만 수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역공격을 하고 역습을 펼쳐서 반격 작전을 펼치는 것은 동원 병력들이 동원을 되면 그 병력들이 주력이 되고 그 인원들이 주 공격 그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보다도 예비역들이 더 전투력이 막강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전시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 뭐 예를 들자면 가자지구다 그러면 가자지구 그 경계선에는 현역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길목이나 이런 곳에는 예비역들이 이렇게 소집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해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부터 장비, 물자, 뭐 이렇게 지휘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역보다 예비 전력이 더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우리가 따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재 군 고위 장성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육해공군 해병대 군별로 자기 군의 정원 확대를 위해서 무분별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군 이기주의죠. 뭐 TF를 설치한다거나 뭐 돌발적인 그런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뭐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자기 군 병력을 늘리려고 하고, 또한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각 군별로 중복된 조직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폐합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군 고위 장성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간 지휘사령부, 뭐 기능사령부, 뭐 관리기능 이런 것을 계속 징편하려고 군 고위 장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군 현식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군 고위 장성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중간 지휘사령부를 창설한다거나 무슨 기능사령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무슨 사령부 이와 같은 거를 창설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 전투부대를 또 없애야 되는 이런 그 아주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 고위 장성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위 장성들의 인식 전환이라고 하면 인식 전환의 방법은 스스로 하는 거와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서 지지해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는 보니까 제가 이 연관장교 돼서 전역할 때까지 기간의 반은 그 특전사에서 근무했고 반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제가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밀리핀 같은 이런 유튜브에서 계속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군 고위 간부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의 그러한 행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밀리핀께서도 뭐 지난번에 그 언급을 잠깐 했던 내용인데 전력화 업무 수행할 때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자면은 무인 감시 장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무인 감시 장비 도입하면은 군 병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죠. 그 무인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뭐 정비해야 될 인원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뭐 드론 같은 문제가 있어서 뭐 드론 여단 그 다음에 뭐 드론 뭐 이렇게 작전사령부 이와 같은 것이 생겼죠. 무인 감시 장비인데 최초의 드론을 이렇게 그 군내 전력화를 할 때는 이게 정보 기능에서 담당할 것이냐 포병에서 타격 장비로 다룰 것이냐 통신에서 다룰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또 병과별로 자기 병과를 늘리려고 또 병과 이기주의 아귀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어지고 뭐 장비를 파손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또 드론 전문 부대를 창설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드론 여단도 만들어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 육군 GOP 무인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현역 때였었죠. 이 GOP 경계 작전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그 최초 도입할 때 그런 굉장히 원대한 그 계획을 일부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현재 맡고 있는 그 전방 철책 경계를 맡고 있는 병력을 2분의 1을 줄일 수가 있고 거기는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을 CCTV로 감시를 하고 전자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은 그 모니터만 보고 그 기동 타격화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는 곳에 확인하는 체계로 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 정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방 철책 경계하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많은 인원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 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리어 더 늘어났습니다. CCTV 모니터 관찰 인원들이 더 늘어났고 현재 경계 시스템 그대로고 그 다음에 그 경계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인원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게 더 늘어나는 것이죠. 해군을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이지스 함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전력화가 되면 그게 이제 이지스 함의 한 척에 탑승 인원이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300명 되는 이 이지스 함을 하나 전력하면 어떻게 하느냐? 30명이 타던 소형 경비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 폐기하고 이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30명에서 300명이 늘어나면 270명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어디선가 그런 행정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축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공군을 예를 들면 공군 그 전투기를 많이 전력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옛날 그 공군 전투기는
조종수가 단자였습니다. 조종수 한 명 타는 거였습니다. 신형 전투기로 그 차세대 전투기로 가면 갈수록 조종수가 복자입니다. 복자. 2명이 필요한 겁니다. 조종수 1명에서 2명으로 들어가면 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이 조종수는 그냥 2배로만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대 순환주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3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그 조종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많이 늘어나는 조종수를 어디서 해소를 할 겁니다. 육군 정원에서 끌어갈까요? 뭐 정원에 뭐 해군에서 해병대에서 끌어갈까요? 그 이렇게 이러한 어딘가에 무슨 행정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사관학교 뭐 육군대학 공군대학 이런 곳에 있는 인원들을 군무원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현역 직위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조종수 양성을 더 많이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전력화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 정원 늘려야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군 정원은 문제가 벌어지고 전투부대, 보병부대들, 해병대나 육군 같은 보병부대는 계속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뭐 전투사단 몇 개 없애가지고서는 뭐 공군 늘리고 해군 행공모함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국토방위가 안전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 전력화 문제를 하는 이 전투부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화를 늘려서 만약에 2개 부대가 2개 사단이 담당하던 거를 1개 사단이 담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무기 전력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는 거, 레이더 같은 거 늘려야 된다, 감시 장비 늘려야 된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된다.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제가 얘기한 건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원 문제가 됐건 아니면 무기체계의 뭐 획득이 됐건 결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서로 뭐 자군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네 군에 더 많은 병력 장비 가져가려고 또 새로운 임시조직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각군 참모총장들이야 자기들 거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테고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조종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국군 정원은 이렇게 풍선과 같아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딘가 튀어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해진 파이에서 어딘가에서 늘어나게 되면 어딘가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을 국방부에서 그거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그와 같은 걸 조정 통제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조정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소수고 진급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직책의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요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러한 조정 통제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이와 같은 기능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국군이 하여튼 숫자가 많이 줄었다.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60만 국군이라고 했는데 이제 45만 명까지 왔다. 이런 것들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국가안보 또는 뭐 북한군과 전쟁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뭐 양질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빼놓고 병력 수, 사람 수, 흔히 이제 뭐 국군의 정원 이런 측면에서 정원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운영 병력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영덕 장군께서 과거 국방부에 근무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에는 대통령에서부터 뭐 국민들까지 누구 한 명 할 거 없이 다 그 같은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은 해법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고민해 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 것에 좋은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